안녕하십니까, 트래블러 평택점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텐트를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시작하기 전에 저희 트래블러 평택점 영상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안내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트래블러 평택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트래블러 평택점에 네이버 카페가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요, 더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제품의 어떤 정보들이 다 저희가 포스팅해 놨으니까요, 그 카페에 들어오셔서 가입 후 제품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전화로 전화 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유선으로 이게 통화하다 보면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전달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다 보니까 카페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안내해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텐트, 요즘 에어 텐트 구하기 너무 어려우시죠? 제가 다른 에어 텐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반고사의 조로 에어 450 모델입니다. 일단 뭐 반고의 에어 텐트 라인 하면 뭐 엄청 유명한 제품들이 있죠. 뭐 까팔로아부터 시작해서 특히 근래는 이제 뮬리아가 아주 큰 인기를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전 물량이 소진이 돼 버려서 그 타이밍을 못 잡으신 분들이 엄청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텐트 가뜩이나 구하기 힘든데, 더욱이 좀 요번에 뮬리아 찬스 좀 어떻게 잡아보시려고 했는데 못 잡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에어텐트 라인업을 계속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이 남은 에어텐트들도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어 텐트는 동계에 더더욱 좀 인기를 많이 찾기도 하고요, 워낙 어떤 피칭의 간결함과 난이도가 쉬운 점들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 특히 반고 텐트들은 겨울에 좀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전실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 부분 역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로 에어 450 리뷰 시작합니다. 저희가 리뷰하는 텐트들은 기본적으로 재고를 소량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이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이 트래블러 평택점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 많지 않습니다. 뭐 언제든지 물량이 들어오겠지? 아닙니다. 알아보시면 정말 에어텐트 구하기 어렵다라는 거, 고민은 어떤 수정만 딜레이 시킨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리뷰 해볼게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옆면 보여드렸는데, 조로 450은 전체 전면 길이가 6m급 텐트입니다. 정확히 6m입니다. 뮬리아랑 비교를 하실 수 있는데요, 뮬리아는 정확히 7m, 705입니다. 정확히 급의 사이즈의 텐트였고요. 그거보다 사실 조금 더 큰 크기의 반고 라인업이 있는데, 사실 이제 뮬리아 정도 되면은 반고 라인업에서 거의 제일 큰 사이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입되지 않는 반고 텐트 중엔 그보다 더 큰 것도 있는데요, 국내 유통되는 것 중에는 거의 엘리트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로는 그 동생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로 450을 피치해 놨지만 조로 600 모델도 있습니다. 조로 600 모델은요, 거의 뮬리아랑 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450에서 보시면 에어빔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너 텐트, 전실, 포치, 이렇게 딱 3단계로 구성이 나눠져 있는데요, 조로 600은 뭐 뮬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에어빔이 한 개 더 들어가면서 요만큼의 공간이 더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0과 60의 차이는 전실과 포치 공간이 450보다는 60이 약 1.3에서 1.5배 정도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한 에어 텐트 라인업은 재고가 보유하고 있는 게 조로 에어 450 모델, 오늘 리뷰할 모델이요, 그리고 요거랑 똑같지만 한 칸이 더 있는 600 모델, 역시 소량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니 좀 더 넓은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450 영상을 보시고 600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4인 가족 기준에 에어 텐트지만 에어 텐트라고 해도 많이 클 경우에는 조금 더 설치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특히 에어 텐트 접는 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조로 450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압도적으로 쉽고 짧습니다. 그래서 450을 일부러 선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특히 캠핑에 입문하신, 에어 텐트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딱 좋은 텐트고요, 에어 텐트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가성비,
그게 또 엄청난 장점입니다. 가격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격적 메리트가 아주 좋고요. 입문용으로 아주 좋은 에어 텐트입니다. 하지만 넓은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600, 조로 에어 600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450과 600의 기본 사양과 스펙은 거의 동일합니다. 공간감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특징이라든지 뭐 안에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좀 더 넓게 뮬리아급으로 7m급으로 즉 1m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로 라인업에 대한 상세 리뷰 들어갑니다. 자, 옆모습 보여드렸고요. 다이아몬드 글라스, 다이아몬드 창 보이고요. 사이드에 있고 전면에 지금 제가 반만 열어놨습니다. 지금 전면에 큰 다이아몬드 창이 있고요. 당연히 이 마주보고 있는 반대쪽과 전실 공간에 또 커다란 다이아몬드 창이 있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있는 이 커튼을 정확히 지금 반만 걷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토글이 있어서요. 얘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어떤 이렇게 사생활 보호 기능도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주시면은 창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비 오는 거, 눈 오는 거 보일 수 있고 햇볕도 들어와서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요. 이 가운데를 풀어주면 더 넓게 사용이 가능하시겠죠. 창이 저 가운데 있는 대형 전실 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반만 열어놓은 거예요. 여기를 풀으시면은 더 커다란 창이 준비되어 있어서 아주 개방감이 좋습니다. 사이즈 대비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똑같습니다. 앞에 포치 공간, 그리고 바닥이 연결되어 있는 전실 공간, 그리고 이너 텐트. 방고 이너 텐트의 또 특징 중에 하나죠. 저렇게 암막 처리가 돼서 아침에도 어떤 태양 때문에 아침에 해 뜰 때 쉽게 이게 잠에서 깨지 않고 늦잠 주무실 수 있는 암막 기능이 역시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공간은 두 개의 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가운데 경계가 있고요. 그 경계는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데 약간 뮬리아랑 비교를 했었을 때 좀 설명드리면은 조로는 아무래도 등급이 뮬리아보다 좀 낮은 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마감이라든지 어떤 구성이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다시 전면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바닥에 저희가 바닥 재질상 팩다운을 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무게추라든지 이런 걸로 최대한 피칭을 했지만 공간, 포치 공간은 이거보다 좀 더 넓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래도 제법 꽤 넓은 공간에 화롯대라든지 조리도구 등을 놓을 수 있는 포치 공간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 좀 단점이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예,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고 텐트가 가져가는 특수성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기존의 스커트가 있는 기본 리빙쉘 텐트들하고 좀 구성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포치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반고 텐트는 전실 공간이 아예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아예 붙어있는 형태여서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문을 닫으시면, 전실을 닫으시면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리빙쉘 텐트의 형태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포치 공간은 약간의 추가 어닝이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영국 기후들이랑 등을 고려했었을 때 굳이 스커트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나온 거거든요. 무슨 원가 절감이나 그런 이유는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전실이 연결되는 이 두 번째 공간이 텐트와 부착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이 스커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이 이 전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반고 텐트는, 반고 에어빔 텐트는 전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 문만 닫으시면은 스커트 없어서 포치 공간에 바람이 들어온다 한들 바람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트의 어떤
구성과 활용 방식이 약간 다르신 거고요. 이 앞쪽에 전실 도어 쪽에 큰 메쉬창, 여기 보시면 메쉬입니다.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메쉬. 이 앞에 전면 도어도요, 커다란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접어놨지만 메쉬, 이쪽도 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이쪽 공간을 전부 다 메쉬로 활용을 하시고, 여름에는 보통 어떻게 쓰시냐면요, 방구 텐트는 이 문을 아예 거의 활짝 개방해 놓고 쓰십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비가 오더라도 일종의 어닝이라든지 우리 타프처럼 텐트에 확장된 공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공간은 본격적인 텐트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스쿼트가 없는 부분들이 사실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즉 방고의 에어빔 텐트는 전형적인 리빙쉘 텐트와 1대1로 비교하기에는 제품 구성에 좀 다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자, 옆에 사이드 도어 엄청나게 넓죠? 엄청나게 넓습니다. 전실 사이즈만한 사이드 도어가 이렇게 시원하게 개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당 사이드 도어에는 당연히 메쉬, 대형 메쉬창, 전체 크기만한 메쉬창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도 메쉬로 열어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전실 도어 있는 부분들, 사이드, 전면 메쉬, 또 사이드 메쉬, 아까 말씀드린 건 여기 보면 메쉬가 어디 있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 오픈 가능한 이걸 이렇게 풀어주시면요, 이렇게 짠 메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 동일하고요. 전면 이렇게 다 열어두시면 한여름에도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용이하고요, 여름에도 좋은 사이드 벤틸레이션 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텐트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벤틸레이션 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스탠드를 이용해서 벤틸레이션을 개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여기 열어주시면 또 공기순환에 아주 좋고요. 겨울에 난로 쓰시면서 환기가 조금 필요하다, 다른 데는 다 닫아놓고 환기가 조금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적극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사이드 벤틸레이션 창이 사실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난로 쓰실 때는 불가피하게 환기를 좀 쓰셔야 되는데, 이제 위쪽에 이런데 큰 도어 같은 거 열어두시면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만 이런 간접 환기창들은 아무래도 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앞에 전실 도어 쪽에 당연히 전기 인입선 하나 있고요. 요 사이드 도어 쪽에 사이드 도어가 아니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우측 사이드 벤틸레이션 하단에 마찬가지로 추가 전기 인입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에어빔 튜브 따라서 저희가 랜턴 하나, 제가 저 룸에 나온 5.1 걸어놨는데요. 여기 이렇게 랜턴 거리 크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에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랜턴 고리들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랜턴 고리들은 생각보다 뭐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요. 이쪽에 큰 거는 보시는 것처럼 전실 위에 있고요. 여기 포치 바깥쪽에 이쪽에도 랜턴 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뮬리아 대비 가격 등급이 좀 낮은 엔트리급에 속하지만, 그래도 이런 텐션 밴드 시스템, TBS 시스템이죠. 방구가 자랑하는 TBS 시스템도 다 적용은 해줬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요 TBS 텐션 밴드 시스템이 있고 없고가 텐트 흔들림 여부가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텐트가 좌우로 좀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 걸 잡아주고요. 평소에 바람 안 부는 날은 그냥 빼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버클이 있어서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머리에 좀 걸리적거린다 싶으면 빼서 이 안쪽에다 말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이너 텐트는 암막 처리되어 있고 다 내부에 다 오거나이저 다 기본 구조는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어둡지만 하지만 오거나이저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게 격벽 비슷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방을 두 개로 나눠서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뮬리아처럼 지퍼 타입으로 돼서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워있다 보면 옆으로 이렇게 손 뻗으면 옆으로 이렇게 손이 뻗어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말아서 완전 걷어놓을 수도 있지만 뮬리아는 G4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분리하려면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아무래도 가격과 등급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아마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후면 쪽에도 벤틸레이션이 다 있기 때문에 저 반대쪽도 벤틸레이션이 있고요. 저 뒤쪽 보시면은 외부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웨빙을 이용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벤틸레이션이 또 있습니다. 후면 도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구 텐트들은 후면 도어는 없는 디자인이고요. 대신 저 상단에 벤틸레이션이 존재해서 환기는 가능하나 조로는 재질 특성이나 이럴 때 안에 난로를 많이 피우고 그러면은 저 후면부 쪽에 결로가 약간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로는 이제 텐트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연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환기를 적절하게 해주시면서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로 쓰시는 분들 중에 겨울에 생각보다 이 이너 텐트를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너 텐트를 아예 걷어버리시고요. 이쪽에다가 아예 큰 에어 튜브, 매트리스 사용하시고 여기를 이제 거실처럼 사용하시면서 아예 좌식 구조로 세팅을 해놓으시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쓰시면은 결로가 조금 덜 할 수는 있습니다. 결로가 이제 이너 텐트가 있으면 안에서 어떠한 온도가 한 번 더 조금 이 안에 머물다 보니까 환기가 조금 덜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더블홀 구조일 때 이 사이에서 결로가 좀 더 생길 수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적절한 환기로 충분히 보상이 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어 튜브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수리를 위한 지퍼 형태, 지퍼로 되어 있어서 에어튜브를 쉽게 분리할 수 있고 혹시라도 손상이 있을 때는 에어튜브 수리하기도 용이하고요. 또 스페어로 에어튜브를 또 구매도 가능하시고 자가 수리도 쉽게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로 텐트 내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시 한번 외부에 나가서 또 텐트의 특징들 조금 더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에어빔 바람 집어넣는 부분, 더블 액션 수동 펌프는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제피어 전동 펌프를 이용하시면 더 쉽게 피칭이 가능하신데 조로 450은 사실 진짜 전동 펌프 필요 없을 정도로 금방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텐트의 무게나 이런 것들이 뮬리아 대비 좀 가볍다 보니까 그리고 빔 사이즈도 좀 더 작다 보니까 바람이 정말 금방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후면 부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벤틸레이션을 펼쳤을 때입니다. 비가 와도 저 안에 보이시는 벤틸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마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 쓰실 때는 아래쪽으로 내려서 팩다운 하시면은 바람을 막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환기의 목적 때문이라도 저 벤틸레이션은 저렇게 열어놓는 게 낫겠죠. 바람이 많이 들이쳐서 안으로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구조적 특성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재질은 센티널 에코라는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조로 450 소재에 대해서 소재는 센티널 에코 소재고요. TBS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방염 텐트, 방구가 또 방염 텐트로 유명하죠. 여러분들 캠핑하시면서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구매하시는 텐트가 방염 텐트인지 특히 겨울에는 꼭 확인하시고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워터프루프 내수압 3000ml입니다. 자, 뮬리아랑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주 짧게 비교해 봐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뮬리아는 반구에서 엘리트급의 꽤 상위 버전의 텐트입니다. 일단 소재부터가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로 라인은 450이든 60이든 센티넬 에코라는 재질을 사용합니다. 소위 말하는 저희 폴리 재질이고요. 아마 저희 말씀드렸던 뮬리아 같은 거는 엘리트 등급의 텐트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폴리 재질이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좀 다르냐면요. 보통 이제 뮬리아 정도 되면은 이제 리스탑 원단을 씁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로는 리스탑 원단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스킨 재질이 그냥 단일 원단이고요. 리스탑 원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도 더 이상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그 부분에서 좀 멈춰요. 이게 바둑판처럼 어떤 직물이 되어 있는 구조라서 구멍이 나도 쫙 찢어지지 않고 딱 그 부분에서 사실 손상을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 원단입니다. 그래서
뮬리아는 리스탑 원단이고 얘는 그냥 70 데니안 정도의 스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고에서는 그렇게 해서 센티나 에코, 아마 이름에서도 유추 가능하시겠지만 에코, 조금 더 저렴한 재질, 그리고 뮬리아 등급은 센티넬 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까팔로아로 가면 이제 면원방 재질이니까 사실 좀 재질의 원단 자체가 좀 달라지는 개념인 거고요. 하지만 일반 저희 시중에서 구매하시는 리빙쉘 텐트들의 원단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사실 뭐 3000mm 내수압,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사실 3000mm 내수압이라도 비셀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로가 가져다주는 가격적 메리트를 생각하신다면은 어떠한 그 제품의 구성이나 스펙은 전혀 부족하거나 캠핑하시는데 뭐 이보다 더 좋을 필요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성비 좋은 에어 텐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빔은 설명 요청 전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조로 600은 에어빔이 하나 더 추가고요. 뮬리아도 에어빔이 총 5개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더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4개고 전부 다 바람 불고 할 때 좀 바닥에 좀 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트랩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죠. 엘리트 등급은 이게 웨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지 않고 뮬리아나 까팔로 같은 건 이제 두툼한 웨빙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이 좀 마감이 조금 더 좀 고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역시 대부분의 텐트들 이런 스트랩 사용하죠. 전혀 사용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별건 아닌지 몰라도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링이 들어가 있어서요. 바닥에 피칭하실 때 조절하시기 아주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바닥에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고요. 자, 보시면 이 전실이 완전하게 텐트와 붙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람이 아예 들어갈 수가 없겠죠. 아예 그냥 바닥입니다. 여기가 아예 바닥으로 그냥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스커트, 비 올 때 이런 걸 대비해서 스커트도 있긴 하지만 스커트가 무의미한 게 아예 바닥이 그냥 붙어 있습니다. 텐트와.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갈 공간은 아예 없고요. 포치 공간은 다시 좀 다른 개념이라고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해서 조로 450 전체적인 리뷰 설명 드렸고요. 좀 특장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에어 텐트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본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다 가지고 있지만 대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사이즈 6m급입니다. 6m급면 리빙쉘 폴대를 사용하는 리빙쉘 텐트 중에서 좀 큰 편에 속합니다. 큰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리빙쉘 텐트들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많이 안 납니다. 그런데도 에어빔 텐트라는 점, 그게 아주 압도적인 장점일 수 있겠죠. 더욱이 에어빔 4개로 피칭이 가능하시고 생각보다 수동 펌프로 하셨을 때 정말 빨리 자립이 됩니다. 바닥에 팩다운 하시고 펌프질을 하시면요 정말 한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지금 이거 피칭 해놓고 바로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건데 5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우레탄 창 너무 쭈글쭈글해 아니냐 이 말씀해 주긴 하는데 이거 제가 바로 박스에서 꺼내서 바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왜냐면 공장에서 저 물 건너올 동안 몇 달을 이렇게 접혀져 있었는데 당연히 쭈글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어떻게 펴니까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팩다운 완벽하게 팽팽하게 피칭해 주시고요. 요런 웨빙 라인들 쫙 당겨가지고 한마디로 좀 장력이 좀 생길 수 있게 좀 당겨지게 해주시면요 금방 좀 펴집니다. 완전 이게 쫙 펴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이런 쭈글함은 조금 덜 할 수 있게 금방 펴지고요. 제가 이거 피칭한 지 채 30분도 안 되는데도 처음에 제가 꺼냈을 때보다는 많이 펴졌습니다. 특히 가운데 같은 경우는 지금 쭈글쭈글하게 지금 거의 많이 펴졌는데요. 즉 설치 피칭 간단하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동계에도 반고 다이아몬드 글래스는 동계에도 손상이 좀 적은 재질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참 좋고요. 자, 그래서 조로의 특징 같은 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을 좀 가격 대비 에어빔 텐트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은 다 가지고 있다. 고급성은 뮬리아보단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가격 차이가 나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어 텐트가 품귀 현상으로 해서 더 구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조로 450 더 넓은 사이즈 원하시는 고객분들 600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이 제품들도 정말 극소량의 재고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재고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영상 보시고 트래블러 평택점으로 전화 주시면 남은 물량이라도 올 겨울 또 에어텐트와 함께 또 따뜻한 동계 캠핑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세요. 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트래블러 평택점 전화 참고하시고 네이버 검색창에 트래블러 평택점 카페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많은 정보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긴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조로 450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